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4년도 3회차 실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1번 문제 까보시죠. 한국표준직업분리에서 속박된 상태에서의 재반활동으로 직업활동을 붙잡는 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3점짜리죠. 그래서 수용소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 강제노동, 법률에 의해 갇힌,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수용소의 형무관은 직업입니다. 수용소 내에 법률에 의해 갇힌 노동은 직업으로 붙잡는다. 사회복지시설 내 수용자, 그래서 수용자,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부가노동 효과와 실망노동 효과, 간단하죠? 실망노동 효과. 조건은 경기 침체 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학은 가설학문이기 때문에요. 경기 침체 시 주 경제원이 취업이 안 돼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통계상의 실지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발생하고요. 부가노동자 가설은 경기 침체 시에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2차 노동력, 즉 전업주부나 전업학생의 경제활동 인구로 올라가는 것을 부가노동자 가설이라고 한다. 통계상 포함되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상에서는 실질적이 아니라 통계상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규준의 종류에서 집단 내 규준, 집단 100점 만점인 집단에서 상대적 위치를 100분위로 나타내는 것을 100분위 점수로 한다. 정규분포상에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배려하는 100분에 맞춰서 매기는 거, 우리 많이 했죠.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4번 문제 가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점이죠. 단점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죠. 역사 요인 효과, 어떤 특정 기간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성숙 요인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하죠. 성숙해서 측정 간격이 길 때 성숙해서 조사 대상 집단이 성숙해서 특성 변화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요인 효과, 처음 측정의 재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월 효과, 연습 효과, 기억 효과, 이런 세 가지 효과 때문에 문제에 에러가 생긴다. 단점이 생긴다. 검사 요인 효과, 성숙 요인 효과, 역사 요인 효과다. 만약에 시험에요, 단점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면 요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상호 역할관계 사정의 주요 용도는 뭐라겠죠? 목적이라겠죠. 목적. 역할관계 사정이에요. 서로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는 거 첫째. 항상 이런 거 주요 용도, 주요 목적 나오면요, 내담자의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이거는 공통분모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역할이 안 맞으니까요, 직업의 불만족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죠. 직업의 불만족이 왜 있나? 역할이 안 맞는다 이거죠. 좋아하는 일, 일의 역할, 작업 환경 등을 확인시킨다. 역할에 맞는 걸 해야 되고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환경이 긍정적인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나, 이게 길면요, 세 개를 외우려면 좀 부담스럽죠. 여기서 상호 역할이니까요. 직장 내 역할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일 역할이죠. 일 역할이나 작업 환경 등을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써도 좋겠지만요. 6번 가보시죠. 문제 길어요.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탄광 근로자가 월 200만 원을 받고 봉제 공장은 월 100만 원을 받는다. 쭉 나옵니다. 임금 격차를 설명하시오. 보상적 임금 격차, 근로 환경의 열악함을 경제적 보상으로 상쇄시켜주는 것, 똔똔시켜주는 것을 보상적 임금 제도로 가죠. 탄광 근로자는 200만 원 받는다. 200만 원 받죠. 어렵고 힘들고 또 사망의 또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봉제 공장보다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쓰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가보시죠. 보상적 임금제도 알죠? 작업의 쾌적함,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안정성 여부, 교육훈련 비용의 차이, 책임의 정도라고 봅니다. 탄광촌에 해당하는 건 뭐 작업의 쾌적함 또는 뭐 성공 실패의 가능성 뭐 이 정도가 포함이 되겠네요. 하여튼 뭐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다 맞게 해줍니다. 흥미사정에서 로의 2가지 분류체계 중 6가지 8 곱하기 6이죠. 8 곱하기 6의 체계 8가지의 흥미군과 뭐 서비스군이냐 또 비서군이냐 또 기술직이냐 이런 흥미군에 따라서 또 6가지의 책임성과 곤란도에 따라서 나눠진다. 이 6가지의 책임성과 곤란도는 뭐예요? 전문권리, 숙련직, 숙련직 똑같죠. 그래서 고급, 중급, 준, 숙련, 반숙련, 비숙련 그래서 6가지 수직 체계 여러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갑죠. 윌리엄슨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거시기하죠. 무불어흥이다. 진로 무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 불확실한 선택. 자신의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불확실한 선택을 하는 거.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하고요. 불충분한 능력의 직업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 적성 간의 모순, 불일치라고 하죠. 제3자의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쉽습니다. 9번 가보시죠.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를 제시하고 각각 설명하시오. 가장 쉬운 게 개인차죠. 개인차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고 검사, 문항수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고 문항수가 많을수록 어느 정도 신뢰도는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정비례로 높은 건 아니다. 문항에 대한 반응수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5점 족도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문항의 반응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지만 정비례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응답자 속성의 변화, 응답자의 속성의 변화가 많을수록 높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많이 있죠. 검사,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 외운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갑니다.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 나옵니다. 직무 분석. 이게 목적, 용도 나오면 목적이죠. 직무 분석 왜 하냐 이거예요. 인사복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채용을 위한 모집과 선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훈련 및 경력계획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가지 꼭 집으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까지. 보딘 나왔네요. 보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의제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이 중에서 3가지를 쓰고 설명하래요. 여기서 3가지만 골랐으면 됩니다. 12번 갑니다. 상담에서 상담자와 대담자의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 즉 상담자가 갑질하는 거죠. 상담자가 삑살이 나는 경우, 상담할 때 상담자가 삑살이 나는 경우가 뭐냐 이거예요. 상담자의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은 내담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한다. 너무 길면요. 상담자의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은 상담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자유롭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상담자의 즉시성 부족은 내담자를 여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고향이 충남 논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의 논산에 명절 때 가게 되면 아들하고 딸하고 차에서 운전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런 거 글짓기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심하니까요. 자, 우리 가짜로 해보자. 카나다라. 가고 있다. 나도 가고 있네. 돌아가면서요. 다 같이 가고 있다. 랄랄라 즐겁다. 이렇게 그냥 말장난, 언어의 유희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 어휘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커서도 우리 집안은 언어의 유희를 즐깁니다. 개그 콘서트처럼 언어의 유희를 제가 많이 즐기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제가 혼납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마. 어이가 없어. 어이가 어디 있냐? 어이야. 그러면 각자 방으로 가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이렇게 안 통할 것 같아요. 1, 2, 3.
이 없어서 고향 간다. 이빨을 안 닦고 왔네? 3. 삼삼한 기분이 안 들겠어? 4. 사고 나니까 조심해, 아빠! 5. 오줌이 말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냥 언어의 유희. 참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정답이 없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긍정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담자의 위협적인 표현은 내담자의 상담을 가로막는다. 내담자의 직접적인 표현은 가로막는다. 내담자의 이거 갖고도 2개 나오겠네요. 상담자의 즉시성 부족은 상담을 가로막는다. 이런 거 쓰기가 뭐 5만 가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대충 글씨하면 되겠다 넘어가고요. 10점 갑니다. 털부터 털이 많은 사람 자상계지기. 털이 많고 자상하구나. 자상계지기. 우리 많이 다뤘죠? 뭐 척봐도 나옵니다. 14번 갑니다. 심리검사에서 선다형 예 아니요 객관식 문제의 장점. 채점이 똑같죠. 여러분 우리 필기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1번의 답은 뭐, 2번의 답은 뭐, 3번의 답은 뭐 누가 하더라도 똑같죠. 시행하기가 채점 해석이 간단하다. 뭐 1번의 답은 항상 1번이니까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신뢰도가 높다. 타당도가 높다. 시행이 간단하다. 채점이 간단하다. 해석이 간단하다. 5개 다 해내보세요. 그냥 대충 비스맥 쓰면 되겠다. 15번 갑니다. 홀랜드 현탐의 사진관. 이번 시험 너무 짜증나게 쉬운 것만 남았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16번 갑니다. 어렵다. 천만의 말씀 안 어렵니다. 지갑전화 구직자 A와 B가 있단 말이에요. 동형검사. 비슷한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형과 2형을 비슷하게 했다. 근데 지가 다 써있죠. 원점수 115점. B는 124점. 원점수죠. 누가 더 높은 직무 능력을 갖췄나? 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직무 능력이 높겠죠. 각각 지점수 1은 평균 100, 필리피스 7, 2는 평균 100, 필리피스 15. 다 써있네요. 우리 공식 알죠? 지점수는 뭐예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A의 지점수는 원점수 115, 평균 100 나누기 7은 2.140. B의 점수는 원점수 124에다가 평균 100 나누기 표준편차 15는 1.60이고 A가 B보다 더 높음으로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높은 직무 능력을 쉽죠. 수학이요? 아닌데요? 산수죠. 초등학교 3학년 다 풀 수 있습니다. 10번 갑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인간에 대한 철학적 기본 가정 5가지. 인간에 대한 철학적 기본 가정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다. 여기도 쓰면 되겠지.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지닌 독특한 존재이다. 뭐 인간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도 지닌다. 당연하겠죠. 인간은 자기 확증을 위한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 현상학 적장. 주관적 입장이죠. 인간은 현상학 주장의 입장에서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은 개창자 실신, 인간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추구한다. 인간은 창조적인 삶을 추구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쭉 좋은 말 쓰면 다 답입니다.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좋은 말이 답입니다. 18번 갑니다. 이게 또 엄청 쉬워요. 생산성 임금제에 따라서 근거해서 적정 임금 상승률을 구하는 겁니다. 적정 임금 상승률은 변화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려면 외울 필요 없어요. 2010년 이것도 외우니까 2010년 뭐 1인당 같은 말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1인당 노동생산, 1인당 생산성. 2010년 1인당 얼마씩 하냐 이거예요. 1인당. 2010년 볼까요? 2010년 보면 근로자 40명이란 말이에요. 생산량이 100개예요. 단가가 10원짜리. 10원짜리를 100개 만들었어요. 얼마 만들었어요? 1,000원. 몇 명이서? 40명이서.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0원짜리를 100개 만들었다면 40명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25원 만들었다 이겁니다. 2011년은 쉽죠. 2011년도 50명이래요. 120개래요. 단가가 12원이래요.
그럼 얼마예요? 1440원이네요. 1440원어치 만드는 거예요. 몇 명이서? 50명이서 나누면 28.8이에요. 어떻게 나눠요? 계산기 누르면 나눠요. 계산기. 그래서 계산기 28.8 나누기 25 나누기 25. 원래 임금이 25니까요. 원래 임금 25원분의 변화된 임금 28.8 빼기 원래 임금 25 곱하기 100은 이건 변화율을 공식이니까요. 노동수요 탄력성할 때 많이 했잖아요. 원래 임금이 1인당 생산성이 25원. 변화된 게 28.8원. 원래가 25원 곱하기 100 하면 3.8 나누기 25 곱하기 100 하면 15.2다. 어떻게 나눠요? 계산기가 나눠요.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현하시오라고 미션이 됐죠.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현하시오 15.2다. 그래서 15.20% 하면 빵점이에요. 왜?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니까요. 15.2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설명하기도 거시기합니다. 18번 끝난 줄 알았더니 19번 또 있네요. 고트프레드슨 직업법 발달이론에서 이건 조금 아리까리하죠. 고트프레드슨은 힘센 사내라고 외웠죠. 힘센 사내 고트프레드슨 힘센 사내를 좋아한다. 힘과 크기 지향성, 센 성역할 지향성, 성이 세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 이론은 성장 과정, 성장하면서 성별에 따라서 제한도 있고 또 크면서 자기하고 맞는 걸로 타협도 해야 된다. 그래서 타협과 절충, 제한과 절충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타협과 절충, 제한과 절충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한과 절충 의 의미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제한, 개인이 사회적 공간이나 수용 가능한 대화물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때 자신의 영역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영역. 내가 다 하고 싶어요. 의사하고 싶어요. 근데 전교 꼴등해요. 의사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점점 좁혀가는 것을 제한이 있다 이거예요. 제한. 타협, 차선책을 선택하기 위해 올 땐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즉 외적 현실의 그 다음 차선책이 아니면 그다음에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타협이다. 의사가 안 돼요. 공부를 못해서. 그럼 뭐예요? 의사와 관계된 치공은 조금 공부를 들여야 된다. 치공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타협한다든지 이런 건 제한. 예를 들면 나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요. 승무원. 그래서 어머 안녕하세요. 뭐 드시겠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 남자잖아. 고트프레슨.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남자 승무원은 서빙은 없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그젬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제한과 타협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원할 거 없습니다. 합격 다 했습니다. 이 정도 문제 나오면 합격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즐겁게 공부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